이어서 퀴즈 아카데미를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맛 요플러스. 바쁜 사람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빠르게, 간편하게. 비피더스균이 첨가된 활성 요구르트 요플러스. 바쁜 생활, 바쁜 사람을 위해 요플러스. 네, 맛이 아주 진합니다. 활성 요구르트 요플러스. 초콜릿에 뻥까지 들어있어. 달지가 않아 좋아요. 모두가 모여 다 함께 롯데 만버콘. 자꾸자꾸 먹고 싶네 만버콘. 일일이 만보. 안녕하십니까. 다섯 손가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 신병무. 같은 학교 전산과학과 1학년 이재현입니다. 다섯 손가락은 모두 제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각 개인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섯 손가락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네르기아로 이꿈 경희대학교 법학과 2학년 안성준입니다. 같은 학교 경제학과 2학년 유영택입니다. 에네르기아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요 개념의 하나로서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완성으로 이루어보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윈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장정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이정현입니다. 이지윈이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승부의 세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이겨도 이기고 저도 이긴다는 초월적인 승자 입장을 취하지만 항상 최후의 승부에 있어서는 승리의 운이 따진다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찍는다. 리모컨 카메라 대우 야시카 90mm 줌 연속 촬영. 리모컨 말고도 재주가 많아요. 대우 야시카 줌텍 90. 무슨 아이스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야? 딸기맛 시럽 위에 딸기 샤베트.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롯데 상강 울퉁불퉁. 바다에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동원산업. 초록빛 자연으로 돌아가자. 리더 허브그린 샴푸. 허브는 식물성. 롯데에서 후레시베리가 나왔어요. 상큼한 딸기와 부드러운 크림이. 와, 맛있지. 그럼 롯데 프레시베리 신선하지? 요게? 신사는 여름에도 마이다스. 가볍고 부드러운 엘칸토 마이다스. 신사는 비가 와도 마이다스. 엘칸토 마이다스. 브랜다노. 넉넉한 웃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 브랜다노. 빛나는 아침 햇살에 뱅뱅 여름 신상품 가격 인하. 좋은 옷, 실속 있는 가격. 뱅뱅 가격 인하.
효소 덕분에 정말 개운해. 효소요? 럭키스타 치약은 2가지 효소로 칫솔이 닿지 않은 곳에 프라그까지 없애주거든. 효소가 스타네요. 럭키스타 치약. 아이, 개운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퀴즈 아카데미 강재현입니다. 7월 14일, 7월의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은데요. 무덥다고 해서 너무 게으르게 보내지 마시고 한 주일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을 계획할 수 있는 보람찬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앞에서 인사드린 대학생 6분, 3팀이 함께 자리를 냈습니다. 먼저 다섯 손가락, 신병무군, 이재헌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다섯 손가락의 의미, 한 손에 달려있는 다섯 손가락 모두 지각의 기능이 있고 좋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시죠? 예. 근데 한 분은 2학년이고 한 분은 1학년이고 한 분이 재수를 하셨습니까? 뭐 사실 다섯 손가락의 또 하나의 의미인데요. 예. 제가 재수를 했고 옆에 재현이가 삼수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삼수까지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풍상에 찌든 때가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나눠주신 에네르게이아로의 꿈,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안성준 군. 예. 법학과 하면은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은 도서관에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특강 같은 거 많이들 듣죠? 예, 특강 많이들 하고 많이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즈위너. 유일하게 영어로 팀 명칭을 가지고 나오신 분인데 저는 처음에 이즈위너 그래서 쉽게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네요. 네, 쉽게나 이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네, 두 분도 학교 동창이시고 역시 재수한 분이 한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재수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역시 삼수했어요. 역시 삼수. 네, 오늘 나온 세 팀 중에 두 팀이 재수 삼수에 합의 한 10수쯤 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대결을 펼쳐주시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팀이 먼저 벌일 첫 번째 대결은 보고 푸는 문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출제가 되겠는데요. 부저를 먼저 누른 한 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맞추면 10점, 틀리면 감점 10점입니다. 문제 위에 관련 항목을 특히 잘 보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원. 빈곤의 순환. 즐거운 놀이. 염분. 다인. 혈소판. 평등. 사회 집단. 레퀴엠. 네, 보고 푸는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한자 문제, 질곡의 정답이다. 질곡. 원래 뜻은 그 발에 차는 갖고 찾고 그리고 수갑을 의미를 하는데 되게 뭐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 그래서 뭐 질곡의 세월을 보내고 풀려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물 찰스 다윈이 맞는데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죠. 다윈이 현대에 산다면은 종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종의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이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펼친 결과가 이즈위너가 220점, 다섯 손가락이 200점, 에르게 드디어 틀렸습니다. 에네르게이아로의 꿈이 세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 예선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본격 예선은
점수 순으로 문항 선택에 우선권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말, 시사상식, 농업 관련 용어, 군사, 영화 관련 용어 이렇게 5개의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이수빈은 어떤 문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군사하겠습니다. 군사 관련 용어. 예.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5손가락은 농업이요. 농업 관련 용어. 예. 그럼 제일 마지막 에네르게이아로의 꿈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화 관련 용어 하겠습니다. 본격 예선 가장 먼저 5손가락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5손가락은 농업 관련 용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신병무군이 문제를 설명하고 이재헌군이 답변을 해주시겠는데요. 50초 동안에 모두 10개의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소리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별을 논에 심기 전에 미리 뭐하지? 보내기, 통과. 그다음에 누에고치 치는 거를 두자. 양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요즘 가는 거 있지? 농활, 그다음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벼 있지 이렇게. 통일벼, 통과. 그다음에 채소를 재배하는데 이렇게 한 해 걸러서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의미. 돌아가면서 짓는 거. 이모작, 페리티 가격 말고 관계된 거? 협상 가격차, 저기 설악산 같은 데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는 거 있지. 높은 데서 하는 채소. 고산지, 높은 데서 차갑고 높은 데. 분행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농업 관련 용어 5손가락 마지막 문제 고랭이 채소까지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260점. 제일 마지막 문제 고랭지 채소가 설명하기 무척 어려웠었지요. 신병무군. 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전혀 안 나와가지고요. 많이 당황했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다 나온다면요. 퀴즈 아카데미가 못하라 있겠습니까? 가비가 벌어지는 것처럼 농산품과 공산품의 가격 차이가 크다. 그런 협상 가격 차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5손가락의 본격에서 농업 관련 용어였었는데요. 문제 생각보다는 많이 맞춰주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60점. 다음은 에네르게이아로의 꿈의 본격 예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에네르게이아로의 꿈은 영화 관련 용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안성준 군이 문제를 설명하고 유영택 군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실로폰 소리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영화 대본, 시나리오, 시바지 영화 감독, 인권택, 그다음에 직배 그 UIP. 약자, 그다음에 오리지널 음악, 사운드 트랙, 그다음에 과격하게 웃기는 거, 많이 웃기는 거, 슬랩스틱 코미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화상 가장 큰 거, 대종상, 그다음에 짜 맞추는 기법, 몽타주, 그다음에 특수 촬영 기법, 영화 약자 세자, SFX, 그다음에 이탈리아 서부 영화, 마카로니 웨스턴, 그다음에 신비주의 영화, 오컬트 무비. 네, 오컬트 무비 정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10개 문항을 모두 맞춰주신 에네르게이아로의 꿈. 대단하십니다. 안성준 군. 평소에 영화를 두 분이 많이 보러 가십니까? 예, 영화 그냥 평소에 좋아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첫 번째 그 시나리오, 영화 대본 설명을 했는데 생각 밖의 유영택 군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 야, 점수를 어떻게 받을려나 싶었는데 무척 좋은 점수를 얻어놓고 있는 에네르게이아로의 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지 위너의 본격 예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 위너는 장정훈 군이 문제를 설명하고 이정현 군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초 동안에 10개의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레폰 소리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이번 페르시아만 전쟁 때 그 연합군 측이 구성한 군대 이름 여러 가지 나라가 모여 다목적군 통과. 그다음 전략무기 감축. 스타트.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군 막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 방어막. 마지노선. 그다음에 그 소련이 니네들 미사일 철수하면 우리도 철수했다는 거. 제로 옵션. 그다음에 이라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전시 상태 나타나는 단위로 1, 2, 3, 4 있지. 통과. 그다음 대륙간 탄도. ICBM. 그다음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화. 한라인.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 네, 역시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10개의 문제 설명을 모두 맞춰주신 이세민이었습니다. 장정은 군, 군사 관련 용어가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만연 상식을 갖추고 나온
그 장정훈 군과 이정현 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고엽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네, 미처 몰랐습니다. 네. 고엽제 왜 베트남전에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해서 풀 말려 죽이는데 인체에게 무척 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그런 약제를 말을 하지요. 데프콘도 국방 긴급 체제, 디펜스 컨디션을 같이 붙인 말. 그것도 설명은 그럭저럭 잘 해주셨는데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300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본격 예선까지 세 팀이 겨뤄봤는데요. 꽤 높은 점수, 5손가락이 260점, NLKRO의 꿈이 290점, 이지위너가 300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팀이 함께 고른 집중 탐구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외신면에서 이 나라를 무척 많이 보실 겁니다. 일명 모자이크 국가라고 하죠. 한 개의 국가, 뭐 두 개의 문자, 세 개의 종고, 또 넷, 다섯, 여섯, 7개의 국경까지 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대충 아시겠지만 그 말씀 드린다면은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 세 팀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손가락 신병무군 이재헌군. 유고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인 조건이 강대국들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침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것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인데 반해서 유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5가지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더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세 팀이 함께 고른 유고슬라비아를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령이고요. 맞추면 10점, 틀리면 감점 10점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슬라브족의 나라라는 어원을 가진 유고슬라비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발칸반도에 거주하던 남슬라브족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탄생 당시는 이폰 군주제 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서로 다른 민족이 연합한 형태임을 알려주는 그때의 국명은 무엇이었나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 7세기 이후 독립된 공국과 왕국을 이뤘던 유고는 동서문화의 교통로라는 위치 때문에 중세 이후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각 공화국 간의 문화적 차이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의 두 지배 제국은 어디겠습니까? 기독교는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교는 투르크. 현재 유고슬라비아 민족 문제로는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크로아티아와 독립국가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세르비아의 대립을 들 수 있습니다. 925년 통일을 이룬 크로아티아는 19세기에 들어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통치에 반대하고 자치와 슬라브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일릴리즘. 2차 대전 당시 독일 중심의 삼국 동맹에 의해 점령당한 유고에서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적인 왕당파와 티토의 파치산 등의 무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티토의 유격 때는 각 민족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전후 연방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럼 1942년에 결성돼서 국가 권력의 모태가 되었던 각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민족해방평의회. 대부분의 동구 국가와 달리 자신의 힘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유고는 소비에트식 체제에 반발해서 1948년 코민포럼에서 제명됐죠. 그 후 유고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되는데요. 그럼 유고가 외교 면에서 표방했던 노선은 비동맹주의. 유고의 경제체제는 노동자가 생산, 분배, 고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어하려는 자주관리 노선을 채택했는데요. 이런 경제체제는 기업 내부의 조직과 지역 행정 단위의 두 개 조직이 결합하면서 모든 사회 부문으로 확산됐습니다. 노동자위원회와 코민. 유고의 문화활동은 정치선전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 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럼 드리나의 다리로 안드리치. 하나의 나라, 두 개의 문자, 세 개의 종교, 네 개의 언어, 5종류의 민족, 6개의 공화국. 이것은 유고가 얼마나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 이 중에서 두 개의 문자란? 키릴 문자와 라틴 문자. 상이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유고가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적절한 조화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제였던 중앙 정치 체제가
티토 사후에 변화함으로써 민족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변화된 집단 지도 체제. 네, 집단 지도 체제 정답이었습니다. 세 팀이 함께 골라본 유고슬라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다섯 손가락의 이재헌 군, 각 지역의 유격자 대표자 회의 명칭 무척 길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유고슬라비아 민족 해방을 위한 반파시스트 평의회가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선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민중봉기로 태평 천국의 난과 의화단의 난을 들 수 있는데요. 정권에 대한 태도 면에서 두 사건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평 천국의 나는 청조 타도이고 의화단의 나는 청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요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아스팔트 길을 가다 보면 수백 미터 앞이 물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 길을 급격히 달군 데서 생기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죠.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이 산란. 소련과 동구권의 경제 동맹체였던 코메콘이 최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48차 총회를 끝으로 공식 해체됐는데요. 원래 코메콘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해 실시한 이것의 뉴딜 정책. 염상섭의 3대를 보면은 한소끔 모여드는 손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소끔이란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둥근 모양. 그리스의 회의론자들이 사용한 말로 판단의 보류라는 의미를 갖는 이 말은 훗설의 현상학에서는 현상학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에시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외국 형편도 모르면서 공연히 아는 체하고 나라를 망치면서도 우리들 보고 소견이 좁다고 한다라고 사람들을 비웃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돼지.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주 단위로 행해지는데요. 크기가 작은 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이 모두 모여 그 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런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를 란트스게마인드. 지금 들으시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입니다. 유머 넘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이 곡은 피치카토 연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악기 연주에서의 피치카토란 어떤 주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줄을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 연주하는 거. 네, 퀴즈 아카데미 예선 대결 이승민호가 마지막 문제까지도 맞춰주셔서 세 팀 중에 두 팀을 누르고 결선에 오르겠습니다.
충남 아산 지역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발대식이 열리고 있는 논양에 왔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농촌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노동의 소중한 의미를 배우고 그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그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대학의 소리 시간에는 또 하나의 배움의 장인 이곳 농촌에서의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대다의 농사영재 울부짖던 날. 지금 뭐 학생들 안 오면 지금 시골에서 누가 뭐 입돈 받을 사람이 있어? 학생들이 이렇게 참 고맙게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동네 분들이 참 좋아한다고. 폭우 쏟아져가지고 막 길 끊겼을 때 그 비 맞아가면 막 뚝방 받고. 진짜 학생들 하시면 그 지금도 못 막았을 거야. 작년에 진짜 우리 고생했다. 비 맞아가면 진짜 고생했거든요. 저도 올해 처음 들어온 오재원입니다. 저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좀 낯선데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활의 일정과 활동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농활 기간은 이제 어제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고요. 1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활동 영역을 보면은 일단 오전 오후에는 계속 매일 농민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주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활동이 분반 활동이라고 크게 한 5가지 분반이 있거든요. 각 분반에서 아동반 꼬마들을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여성 농민들과 함께하는 분반 활동이 있어요. 이번 농활은 어떤 계기로 오게 됐나요? 대학 들어와서요, 농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과연 어떤 곳이길래 선배들이 가보자고 했냐는 호기심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그 신성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책에서만 보아오고 실제로 느끼질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노동이 어떠한 건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가 알고 싶었고요. 그들이 정말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정말 사회 현실이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회 현실인가, 그런 거 알고 싶었어요. 일부러 좀 고생을 해보려고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일하고 싶진 않고요. 일부러 좀 어렵게 일하는 게 잘 됐다 싶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하는 그런 기쁨들, 그런 걸 같이 맛보고 농촌분들 힘들다는 것들 이렇게 미약하겠지만 체험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그런 점들이겠죠. 삶에 좀 진지해지고 싶다, 뭐 이런 점도 있겠고.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일은 잘합니까? 잘하죠. 아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아주 그냥 아주 힘닿는 데까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저들밭에 뛰놀던 어린 시절 생각도 없이 나는 자랐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꿈도 없이 크면 어린 마음뿐으로 나는 보았네. 우두리 봄들판 사나운 흙바람 장다리 꽃 피었는 학교길 보리밭 분포장 취하는 옥수수 막걸리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지냅시다. 흔들 알고 어린이니. 대학생들의 농촌 활동은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집니다. 공동작업 분반 활동 외에도 토론회, 마을잔치 등은 농활의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농활은 이론만이 아닌 실천적 노력으로서 농민들과 함께 농촌의 현실을 느끼고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찾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대학의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얼마 전 신문 보도에서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을 거부하는 마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퀴즈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리포터 김민선 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퀴즈 아카데미에서 대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상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승은 설악산, 2승은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료와 숙식비, 3승은 동경, 4승은 뉴욕, 5승은 유럽의 여러 대학들을 둘러볼 수 있는 항공료와 체지비를 드리겠습니다. 부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자 모두에게는 도서출판 까치에서 펴낸 퀴즈 아카데미와 남성 패션 월드 비전의 캐주얼 웨어 리차드, 그리고 에펠 제과에서 신사 숙녀화를 드리겠습니다. 결승에 오른 팀에게는 하이파이브에서 제공하는 남성 정장 칼립소 한 벌씩, 그리고 1승은 레이디 가구의 책상 등 가구, 2승은 동아출판사의 원색 대백과사전 한 질 32권, 3승은 삼성지원관의 워드 프로세서 삼성 워드노트, 4승은 태광 에로이카의 CDP 오디오 세트, 5승은 주식회사 큐니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32비트 컴퓨터 옴니 386SX를 각각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아카데미 결선 대결을 펼쳐보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1승을 거두고 2승에 도전하는 도정놈 둘이서.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신 군, 백인규 군. 지난주 일주 동안 공부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신 군 어떻습니까? 공부는 많이 못했고요. 이 퀴즈 아카데미 녹화 때문에 농화를 못 갔는데 1승을 거둬가지고 같이 못 간 친구들한테 면목이 좀 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촌 봉사활동도 안 가고 떨어졌으면 더 창피했을 텐데 면목이 섰다. 백인규 군은 뭐 그 동아리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들 없던가요? 선배님들께서 저희들 1승 하니까 잡으러 가겠다고 부부 탐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출연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정놈 둘이서를 부부 탐정이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네. 자, 뭐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이렇게 도정놈 둘이서와 이지 위너가 펼치는 결선 첫 번째 대결은 선택 스피드 퀴즈 코너가 되겠습니다. 무척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순서인데요. 먼저 문항 선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선택 문제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개기일식 때 태양 주위에 진주빛의 동그란 무늬가 생기는데요. 태양 직경이 2~3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태양 중심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보일 때가 있죠. 라틴어로 코로나. 네, 정답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춰주신 도정남 둘이서가 이 선택 스피드 퀴즈의 문항 선택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속의 선언과 테러 집단 두 개의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테러 집단 하겠습니다. 네, 테러 집단. 그러면은 이스비너는 자연스럽게 역사 속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각 문제당 시간은 3초만 주어집니다. 기회는 물론 한 번이고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에로의 정치 노선에 불만을 가졌던 아브니달이 74년에 조직한 아브니달 팩션은 미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 단체를 보통 무엇이라 부릅니까? 검은 9월단. 83년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의 폭파와 미 해병대 사령부의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돌진한 사건 등은 이른바 회교 성전 기구의 범행인데요. 이 단체의 모체인 시아파 회교도 과격단체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들이 테러단을 구성한 것으로는 일본의 적군파가 유명한데요. 이태리에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78년 모로 전 이태리 수상을 납치 살해하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자치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단체들이 테러단으로 변신한 예로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대표적인데요. 스페인에도 이런 성격의 테러단이 있습니다. 59년에 결성된 스페인의 독립운동 테러단체는 무엇입니까? 이란 회교혁명 당시 무장투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단체는 민중을 위한 전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80년대에는 반호메이니의 중심 세력으로서 요인 암살 테러를 자행했던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자히딘? 테러단의 테러 외에도 독자적인 결단에 의한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위는 종종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의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이 가지는 정치 사상은 보통 어떤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아나키즘. 네, 선택 스피드 퀴즈 먼저 도정남 둘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도정남 둘이서 얼핏 보면은 이 테러 집단하고 어울릴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테러 쪽에 별로 박지를 못하신 모양입니다. 어떠세요? 공부 못한 그 실력이 지금 드러나는 걸까요?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지 위너의 선택 스피드 퀴즈 역사 속의 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요령입니다.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고요. 시간은 3초만 주어지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이 선언은 국제연합 창설 초기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되는데 12월 10일 인권의 날은 이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한 것이죠. 이 세계 선언은 인권 선언. 무엇입니까? 공산당 선언은 막스와 엥겔스에 의해 씌어진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최초의 강령인데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헤매고 있다로 시작되는 이 선언문의 끝구조를 말해보십시오.
고르바초프는 이 선언을 통해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여 그들의 정책 초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되는 것을 밝혔는데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좌우의 독재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확보와 분배 정의 실천을 통한 사회복지 구현이라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선언이 51년에 있었는데 무슨 선언이겠습니까? (80년) 영국의 맨체스터시가 최초로 선언한 이것은 핵 확산과 그 위협에 반대, 도시지역에서의 핵의 제조, 반입,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 내용이죠. 이것은 무슨 선언이겠습니까?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려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만 하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서만 할 뿐이다. 이것은 1923년 신채호가 기초한 선언문의 일부인데요. 이 선언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이세빈의 선택 스피드 퀴즈 역시 210점. 네, 두 팀 다 모두 약속을 한 것처럼 220과 210점. 아직까지는 제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세빈의 장정훈 군 어때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퀴즈 아카데미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쯤 올라오셨다면은 한 번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뽑아왔는데 약간 긴장하신 탓이겠죠? 약간 한숨을 돌리죠.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제 듣고 푸는 문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쁜 탤런트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이상아 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아 양도 이제 20대가 되셨지요? 네. 그런데 아직도 TV를 통해 보거나 지금 보면은 10대 중반의 소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아직도 좋아요. 그러세요? 네. 요즘 활동은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8월 달에 녹화 들어가는 건데요. 네. 3일의 약속 드라마요. 네. 그 드라마에서 그 이상아 양의 변신한 모습을 기대도 좋겠죠? 거기서요, 꼬마 신랑 여러분 아실 거예요. 꼬마 신랑 김정훈 씨 부인으로 나와요. 아, 그러시군요. 극 중에서 그 김정은 씨하고 부부로 공연을 하시게 된 이상아 양이 오늘 듣고 푸는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아 씨 땡소리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전개되었는데요. 그중 특히 좌우 합작 운동은 신탁 통치 문제를 계기로 한 좌우 대립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만 말해보세요. 여운형. 19세기 후반 쿠쟁에 의해 제창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도피하려는 소시민적 예술가들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예술지상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인생을 위한 예술에 대립되는 말로서 흔히 쓰입니다. 무엇일까요? 유미주의. 주택임대차 계약법상 전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등기. 사람의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수축하게 되지만 자극에 의해 스스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팔을 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근육이 제 모양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학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중 이 학문에 대한 부분이 물리학에 대한 부분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1의 학문이라고 불리며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학. DNA 구조가 규명된 이래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알아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개발된 DNA 재조합 기술의 하나로 클로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DNA 재조합을 통해서 똑같은 생명체들 계속 만들어내는 것. 나치스 법학자였던 슈미트에 의하면 이것의 존재 양식은 비정규성, 자기 책임하에 자발적, 즉흥적으로 전투를 행하는 기동성, 정치적 목적의 전통성의 확신, 토착적 방어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러시아어. 빨치산.
최근 영세 중립국 스위스에서는 중립 정책의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래 영세 중립국은 강대국 간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815년에 이 회의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비인회의. 지금 들으시는 것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의 사악장입니다. 나폴레옹을 인간 해방의 영웅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는 인류의 원조로 묘사한 한 신의 이야기가 담긴 발레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마지막에 정답이었습니다. 이상하 양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꺼 푸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도적놈 둘이서의 점수가 240점, 이수빈어가 200점. 앞으로도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적놈 둘이서의 백인규 군인가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중에 이 학문에 대한 것이 물리학에 대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붙여진 학문,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 물론 철학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입니다. 네. 아깝게 한 문제를 놓치고 마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퀴즈 순서는 스크린 퀴즈가 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시사 상식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상식 문제를 대형 화면에 담았습니다. 시사 스크린 퀴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지방의회가 개원됐는데요. 그것은 국회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에 있어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 최근 들어 돈 가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중 통화 수급이 원활치 못한데요. 이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면은 돈의 액수, 금리, 기간, 그리고 이것에 네 가지를 고려치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면.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 항공전자공업이 이란 이라크 전쟁 중 이란의 하이테크 전략 무기를 대량 밀수출한 사건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종래 일본이 견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의 양과 속도를 전기 힘으로 바꿔 동맥경화증을 진단하는 소지혈관 측정기가 개발됐는데요. 이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학과 기타 공학 분야가 결합된 이것의 성과로 볼 수 있죠. 의료기구 개발에 중점을 둔 이러한 연구 분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메디컬 엔지니어링. 2년여에 걸친 미국의 마약 전쟁은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자수함으로써 일단락은 됐으나 콜롬비아에 한정돼 있던 백색 공포가 이 전쟁으로 남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끌어온 남미 최대의 마약 조직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리 카르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서기 2001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도입부에 쓰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 때 올림픽 송가를 작곡하기도 했던 이 사람의 작품이죠. 요한 스트라우스. 북대서양의 대어장을 끼고 있어서 세계 유수의 어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특히 피요르드 해안으로 유명하죠. 이 같은 피요르드의 발달로 노르웨이의 해안선 총 연장은 지구 둘레의 약 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요르드 해안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빙하에 의해서 침식되어서 그 곡이 침강해서 생겼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입니다. 원래 사계는 화성과 창의의 시도 8개 곡 중에서의 4곡이었습니다. 흔히 비발디는 통주저음의 존재와 협주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음악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데 어떤 음악이겠습니까?
바로크 음악. 네, 스크린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도전놈 둘이서 그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고전음악 감상실에서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아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요한 슈트라우스로 착각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베를린 올림픽 때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미 서거하고 안 계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 바로크 음악을 참 어렵게 맞추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바로크가 그 괴상한, 기이한, 그 그로테스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음악보다는 훨씬 더 기이하게 들렸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이라고 명칭이 붙여졌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참 듣기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점수가 260과 200점, 이지 위너 아직 마무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이지 위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선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련하게도 모든 것을 다 내 머리로 알아듣고 싶다라며 숨을 거둔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해체 과정을 목격하면서 역사 철학서 신국을 집필했는데요. 가장 단테. 우주 공간에서 천체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가장 큰 단위인 파섹은 시차를 의미하는 패럴렉스와 초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요. 파섹의 물리학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초의 역수. 초기에 초현실주의적 시를 썼던 그는 스페인 내란 등을 겪으면서 민족적 현실에 눈떠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시를 쓰게 되죠. 최근 발간된 마추픽추의 산정은 바로 그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적 시인으로 꼽히는 칠레의 이 시인은 누굴까요?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서 그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는 것을 정치 경제학적 범주인 이윤율과 이윤양의 관계 측면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인비가 문명 해체기의 세계 국가와 변방 야만족 사이에 국경선이 고정되는 데서 일어나는 사회 심리적 결과라고 했던 이 시대는 헤시오도스의 역사 구분에서 청동시대와 흑철시대 사이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무엇일까요? 이문열의 소설 제목과도 같습니다. 충적세. 네, 결선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놈 둘이서가 230점으로 2승에 오르겠습니다. 도전놈 둘이서와 이지 위너 지금 열띤 대결을 펼쳤습니다만은 이지 위너가 마지막에 문제를 좀 많이 놓친 것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놈 둘이서 아까 계절학기 학과 공부와 귀사 아카데미가 겹쳐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쭉 그 결과를 보신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이상진 군. 너무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요. 뻔한 것도 다 틀리고 아는 것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다음번에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공부를 해서 좀 잘하셔야 그 선배들이 짜가지고 나올 부부 탐정한테 잡히지를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 위너, 오늘 예선에선 참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셔서 결선에서 아주 멋진 대결을 기대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저조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군대를 가신다고 그랬죠? 네, 저요. 언제? 8월 초에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담 때문에 혹시 결선에서 양보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방학 동안에 다른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놀자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오늘 결선 대결에서 1승을 거둔 팀에게 2승을 양보한 이지 위너였습니다. 오늘 두 팀의 대결을 그 시청자 여러분과 대학생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퀴즈 아카데미 한 번쯤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대학생들 많으시죠? 그렇다면은 저희 퀴즈 아카데미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여의도 본사로 오시면은 예심을 거쳐서 출연 신청을 확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각 지방 계열사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의 소리에서 농촌 봉사 활동에 관한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일요일 오후 그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을 생각하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안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연주의와 만난다. 빈폴. 정장에서 캐주얼, 액세서리까지 네오 트레디셔널풍 자기주장. 도탈 패션 빈폴. 아, 잘 먹었어. 저 상무님이 찾으세요. 아이고, 미스김 오리온. 오리온 뭐요? 음식 냄새 제거에 오리온 프라보노 껌. 네, 상무님. 깔끔하네요. 음식 냄새 제거에 오리온 프라보노 껌. 환상의 CD. 강렬한 CD. 원음과 젊음은 마이 CD로 통한다. 자기는 리모컨 CD 카세. 마이 CD. 세상 모두 사라진다 해도 밀키스. 신칠영주 드래곤볼 7개를 찾아라. 거북이 무천도사 홍콩에서 왔어요. 올여름 방학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바캉스 영화 방학과 동시 6화 서대문 미아리 선호동 천호극장 상계동 옴니시네마에서 개봉합니다. 엄마 언제 다 돼요? 게맛살 요리? 이야, 맛있는 사목의 맛살. 네 짝꿍 누구야? 제래요. 예쁘구나. 엄마가 더 예쁘잖아요. 게맛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브랑노아. 개성과 센스의 표현 자유. 경제적인 자유도 드립니다. 3만 원대 패션 구두 브랑노아. 브랑노아. 그림이 하얗게 타올라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하얀 그대 하얀